AI한테 좀 복잡한 일을 시키려고 하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바로 이 두 가지 접근법, 워크플로우와 에이전트가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한테 그냥 오늘 날씨 어때? 이게 아니라 시장 분석 보고서 하나 쫙 써줘 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 질문 하나 띡 던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AI 작업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 그 해답이 바로 두 가지 큰 아이디어로 나뉩니다. 그게 바로 워크플로우와 에이전트예요. 이 둘은요, AI를 이끄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워크플로우부터 볼까요? 이건 AI한테 아주 완벽하게 짜인 요리 레시피를 손에 쥐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AI가 다음엔 뭐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정해진 단계를 어떻게 잘 해낼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길, 그 뼈대를 다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에이전트는요, 이런 뼈대를 그냥 확 없애버립니다. 말 그대로 AI한테 완전한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에이전트는 주변 상황을 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엔 이걸 해야겠다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여요. 정해진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탐험가 같은 거죠. 이 둘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조립 라인과 장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워크플로우는 정해진 공정을 착착 따라서 제품을 찍어내는 조립 라인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엄청 높죠. 반면에 에이전트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창의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장인 같달까요? 유연성이 정말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정해진 계획을 따르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계획을 만드는 쪽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조립 라인,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부터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이 구조적인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워크플로우는 프롬프트 체이닝이라는 건데요. 진짜 컨베이러 벨트 같아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 AI가 농담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거 펀치라인은 제대로 있나? 하고 검사를 하죠. 오케이, 통과.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 농담을 더 재밌게 다듬는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길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면 어떡할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AI가 마치 사거리의 교통경찰처럼 다음에 어떤 길로 갈지 딱 정해주는 라우팅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팀장처럼 여러 AI들한테 일을 나눠주는 오케스트레이터 워커 같은 훨씬 복잡한 구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신뢰성. 이게 바로 워크플로우의 가장 큰 무기예요. 우리가 작업 순서를 대충이라도 알고 있다면 AI가 혼자 헤매게 두는 것보다 그냥 딱 정해진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도 조립 라인 3번 공정에서 고장 났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디버깅도 훨씬 쉬워지고요. 자, 이제 무대를 바꿔보죠. 이 뼈대를 다 걷어내고 자유롭게 작업하는 AI 장인, 바로 에이전트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정해진 구조에서 벗어났을 때 과연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지 한번 보시죠. 에이전트가 작동하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순환 구조, 바로 루프가 그 핵심이거든요. 이 순환은 생각하기에서 시작합니다. 에이전트는 먼저 내 목표를 이루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지? 어떤 도구를 써야 제일 좋을까? 하고 스스로 추론을 하는 거죠. 생각이 끝났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죠. 자기가 추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좋아, 웹 검색을 하자. 또는 이 코드를 실행해보자. 이렇게 특정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 행동에 나서는 단계입니다. 행동을 했으면 그 결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도구를 써서 얻은 새로운 정보들, 그러니까 주변 환경으로부터 온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관찰 결과를 가지고 다시 생각하기 단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새로운 정보를 더해서 다음 행동을 계획하는 거죠. 이 멈추지 않는 순환, 생각하고 행동하고 관철하는 이 루프가 바로 에이전트가 혼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똑똑한 장인이 도대체 언제 필요한 걸까요? 안정적인 조립 라인도 있는데 굳이 에이전트를 써야 할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바로 예측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어떤 도구를 또 어떤 순서로 써야 할지 도저히 미리 알 수 없는 그런 복잡하고 정답이 열려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에이전트의 유연함과 문제 해결 능력이 진짜 빛을 발하는 거죠. 물론 이런 자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에이전트는 보통 더 많이 생각해야 하니까 컴퓨팅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구조적인 워크플로우와 자율적인 에이전트, 이 두 가지 강력한 접근법을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개발자들은 실제로 이런 복잡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설마 맨 땅에 헤딩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바로 프레임워크라는 아주 든든한 도구 상자가 있기 때문이죠. 프레임워크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이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반 시설들을 다 제공해줘요. 예를 들어 지속성이라는 건 AI한테 기억력을 주는 거랑 같아요. 방금 전에 자기가 뭘 했는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거죠. 스트리밍은요, AI가 일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답답하지 않겠죠? 그리고 배포 기능 덕분에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도 쉽게 테스트하고 세상에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덕분에 우리가 더 대단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워크플로우와 에이전트, 뼈대냐, 자유냐,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건 결국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차트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현재로서는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다면 워크플로우가 확실히 우위에 있고요. 유연성이 더 필요하다면 에이전트가 압도적입니다. 결국 안정성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솔직히 지금 당장 상용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워크플로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AI 모델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미래에는 에이전트의 그 엄청난 잠재력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해질 거라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정말 인간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똑똑해진다면 그때도 우리에게 이런 조립 라인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미래의 모든 작업은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장인의 몫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AI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